자, 우리 앞서 코사인 법칙하고 이 코사인 법칙을 변형해서 얻은 식을 쭉 다 살펴보고 넘어왔는데요. 이 삼각형의 6요소 중에 우리 필요한 변의 길이 그리고 필요한 각의 크기를 구하는 데다가 코사인 법칙은 뭐 항상 쓸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기 있는 식들은 이 삼각형에서 활용도가 높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에 익숙해지고 또 이 식을 적용해보는 연습을 준비된 예를 보면서 계속 해나갈 건데요. 우리 여기 있는 상황과 연결지어갖고 식을 공부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으면은 그 각의 대변의 길이를 구하는 데다가 이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되겠다라고. 자, 그리고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주어져 있으면 그때 이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 또는 그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는 데다가 자, 이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면서 이 상황과 연결지어 식을 공부했는데 우리가 그렇다 해도 이런 상황에서 주로 이런 식이 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이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하나 이 상황에다가 이 식을 뭔가 1대1 대응시켜가면서 자, 이때 이거 써야 돼. 자, 이때가 이걸 쓸 때야. 이때 반드시 이걸 써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틀에 가둬가면서 너무 딱딱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 아니고도 이 삼각형에서요. 두 변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끼인 각이 아니라 여기 각의 크기가 주어지더라도요. 우리는 이 변의 길이, 모르는 변의 길이를 구하는 데다가 코사인 법칙 적용할 수 있어요. 이 상황이 아니어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어요? 이 각하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 제곱은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곱하기 코사인 이 각 하는 식으로 자, 식을 세울 수 있죠. 그러면 이 값 알고 있고 이 값 알고 있고 자, 그리고 여기 각의 크기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지금 x 빼고는 다 상수고 그냥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세워집니다.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그러면 이 방정식 풀어서 이 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는 거겠죠, 충분히. 그래서 자, 이와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코사인 법칙이 이용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식도 마찬가지예요.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아요, 삼각형에서. 그때 그냥 이 각의 크기 또는 이 삼각형에서 이 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때만 이 식이 쓰일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더 길게 봤을 때는, 더 멀리 봤을 때는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데도 자, 이 식은 계속 활용이 될 것이고 자, 또 사인 법칙과 연결지어갖고 뭔가 식을 세울 때 여기 있는 식들은 충분히 이용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안다면은 상관사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사인 값도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만 이 식이 이용된다. 이렇게 뭔가 딱딱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당부의 말을 하면서 근데 그냥 이 식을 적용하면서 그 연습을 많이 해보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알아서 생각이 좀 유연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를 보면서 이 식을 적용해보는 연습을 바로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준비된 첫 번째 예 바로 보는데 이 삼각형 ABC에 대해서 한 각의 크기 또 두 변의 길이를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삼각형의 또 다른 변의 길이 구해보자 그랬고 삼각형을 그림을 대충 틀을 잡아놓고 가자면은 지금 각 B가 135도 자, 둔각이 되게끔 좀 각을 넓게 벌리면서 삼각형 대충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지금 각 A하고 또 각 C하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다 주어졌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정보를 다 그림에다 표시해 보면은 자, 두 변의 길이하고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이 각 B의 대변의 길이에요. 이 B의 값을 구해야 됩니다. 상황 자체가 그냥 아까 보던 상황입니다.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상황에 맞춰서 너무 틀에 맞춰서 그 딱딱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랬지만 상황 자체가 이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러면은 바로 코사인 법칙이 떠올라야 정상인데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변의 길이 제곱을 일단 구해볼 수 있죠. 자, B의 제곱은 입으로 읊어보면서 식을 쭉 세워보겠습니다. 이 변의 길이 제곱 더하기 이 변의 길이 제곱 자, 제곱해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2배의 여기 변의 길이 곱하기 여기 변의 길이 자, 하면은 6루트이거든요. 곱하기 코사인 끼인 각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B의 제곱을 구할 수 있어요. 코사인 135도는요.
그 사인 135도는 사인 45도와 같지만 코사인 135도는 마이너스 코사인 45도와 같죠. 그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자, 마이너스 붙여 생각해야 되겠고, 그럼 값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코사인 135도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고, 자, b의 제곱은요, 앞에 요것들만 계산하면 일단 17인가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루트 2, 여기 루트 2 사라지고요. 여기 마이너스 사라지면은 자, 다 사라지고 2, 6에 12. 뒤에 그냥 플러스 12만 붙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9죠. b의 제곱이 29예요. 자, 그럼 b의 값은요, 루트 29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29입니까? 자, b는 변의 길이로서 지금 양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자동으로 양수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b는 루트 29다라고 그 답을 내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b의 값을 구해봤습니다. 이 변의 길이는 자, 루트 29입니다. 그런데 자, 답은 이미 구했으니까 좀 편하게 들어주세요. 지금 이 변의 길이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 삼각형의 6요소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언제든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말고도 자, 우리 기존에 알고 있던 방법도 동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특수각인 135도가 보이는 상황에서 이 변을 연장했을 때 이쪽으로 자, 그리고 그 여기 꼭지점에서 그 연장선의 수선의 발 내리면은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달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 생각해 보면 특수각 주변에 특수각 또 나오니까 여기 45도, 여기 45도 여기 직각 끼고 있는 자, 변의 길이비 1대 1대 루트 2 나온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익숙한 모양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고요. 여기 변의 길이는 3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 변의 길이는 그걸 루트 2로 나눠가지고 루트 2분의 3 자, 여기 변의 길이도 그 마찬가지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직각삼각형을 추가로 만들어 본 순간에 더 큰 틀에서의 직각삼각형도 나오는 거니까 자,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 밑변이라 봤을 때 밑변 길이가 지금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밑변 길이 나오죠. 높이도 루트 2분의 3이라고 계산 끝났으니까 자,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에다가 루트 씌우면 여기 길이 나올 거 아닙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답을 구해볼 수 있어요. 자, 이 변 길이 지금 제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변 길이 제곱하고 있고 자, 더해갖고 루트 씌우면 우리 원하는 값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답이 루트 29 또 나오나? 자, 지금 이거 전체 제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하면 2분의 9고요. 자, 그리고 뒤에 거 제곱하면 8이고 플러스 둘이 곱해서 6인데 곱하기 2 하면은 12. 자, 그리고 뒤쪽 제곱해서 계산 마치면 2분의 9. 둘이 더했을 때는 근호 안쪽 값 계산해보면 2분의 9가 2개 있으니까 9입니다. 거기다 20 더하면 29죠. 이렇게 계산해도 이 b의 값이 루트 29 나와요. 자,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지금 어쨌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니까 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연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답을 구해봤고요. 늘 우리가 삼각형 6요소를 구해나갈 때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뿐 아니라 자, 다른 우리 잘 알고 있는 수선의 발 내리면서 직각삼각형 추가로 만드는 방법도 고려 대상이라는 걸 우리 잊지 맙시다. 자, 이번엔 삼각형 ABC에 대해서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때 각시의 크기 구해보자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상황에서 자, 이 조건들을 머릿속에서 다 고려하면서 식을 세우기에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또 그림을 그려 생각하면 지금 단계에서 편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림 한번 또 그려 생각할게요. 삼각형 ABC에 대해서 자, 그림을 대략적으로라도 일단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건을 갖다가 주어진 세 변의 길이를 자, 적절히 다 표시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 각시의 크기를 구해봐야 되는데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각시의 크기를 다이렉트로 구할 수는 없어도 이 코사인 C의 값은 다이렉트로 구할 수가 있어요. 식 세워서 어떻게 구하나요? 자, 코사인 C의 값 구하기 위해서 우리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 이용해 줄 수 있겠는데 식 세워 봅시다. 일단 분수식이니까 짝대기부터 꺼놓고 자, 분모 쪽부터 식 작성하자면은 이 각과 인접해 있는 변들을 봐야 되죠. 그러면서 2 곱하기 이 변의 길이 곱하기 이 변의 길이 해서 분모에 적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분자에는 뭐라 적죠? 자, 또 이 각과 인접한 변을 또 보면서 이 길이 제곱하고 이 길이 제곱해서 합쳐야 되죠. 자, 제곱하고
그 다음에 또 제곱해서 더합니다. 그 다음에 빼먹지 말고 마이너스 이 각과 마주보고 있는 변에 대해서 길이 제곱해서 여기다 적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코사인 C가 얻을 수 있고, 자, 분자가 좀 복잡해 보이니까 한번 계산해가지고 올게요. 여기다 계산을 좀 해볼게요. 여기부터 좀 처리합시다. 루트 3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인데, 앞에 거 제곱하면 3, 자, 뒤에 거 제곱하면 1, 그리고 2배 앞에 거 뒤에 거 2루트 3. 그리고 맨 앞에 분자에 보면 플러스 2 있고, 맨 뒤에 마이너스 4 있으니까 다 적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 여기 4랑 뒤에 마이너스 4가 서로 사라질 것이고, 자, 그냥 분자는 2루트 3 플러스 2예요. 그러면서 자, 식을 정리해서 적어볼까요? 분모를 뭐 정리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곱셈기호라도 떼고 적자면은, 자, 뭐 이렇게라도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분모 요렇게 적을 수 있겠고, 자, 분자는요 공통으로 2 있으니까 묶어내자면은, 자,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데, 보자마자 분모 분자에 공통된 게 여러 개 보이고, 약분을 통해서 공통된 거 쳐냅니다. 자, 그러고 나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적자면 루트 2분의 1이라고 결과값이 정리가 되는데,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C의 값은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을 이용해서, 자, 코사인 C의 값 루트 2분의 1이라는 거 구했습니다. 자, 그때 이 각C가 삼각형의 한 내각으로서 각C의 크기는 당연히 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겠죠. 각C의 크기, 이 범위 안에 들어올 것이고, 그때 코사인 C의 값이 루트 2분의 1 되도록 하는 각C의 크기, 자,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 특수각과 관련 있는 값이 위치해 있으니까 각C의 크기 지금 45도란 거, 자, 바로 우리 계산해 줄 수 있는 상황이고, 각C의 크기는 45도예요. 코사인 C의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각C의 크기까지 생각을 해봤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또 말하고 가고 싶은 거는, 이 지금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코사인 C의 값을 구하고 각C의 크기를 구해봤는데, 코사인 C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을 통해서 식을 세우는 게 아니라 코사인 법칙의 원본식을 통해서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각하고 마주보는 이 변의 길이 제곱. 자, 4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곱하기 코사인 이 각 해주면서 식 세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코사인 법칙의 원본식을 가지고 식을 세운 다음에 코사인 C의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자, 뭐 식을 어쨌든 정리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식을 정리해 요렇게 보고 나서 코사인 C의 값이 루트 2분의 1이면 되는 거니까 각C의 크기는 45도다. 그렇게 똑같이 답을 찾을 수도 있는데, 자, 코사인 법칙의 원본식으로 식 세우고 한번 정리하는 과정이 많이 수고스럽다면은, 자, 그러면은 그냥 코사인 법칙의 그 변형식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을 외워두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특히 세 변의 길이 주어진 상황에서, 자,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때 굉장히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의 형태도 눈여겨서 잘 봐둡시다. 자, 이번에는 앞서 공부했던 사인 법칙에 대한 내용과 또 지금 공부 중인 코사인 법칙에 대한 내용을 적절히 버무려 가지고 해결해 볼 수 있는 예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 바로 봅시다. 삼각형 ABC에서 이와 같은 등식이 성립한다고 할 때 각의 크기를 구해보자 그랬어요. 자, 이 식이 성립한다 그러면요, 우리 바로 이와 같은 식을 한 줄 더 적을 수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차근차근 생각하자면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이 값하고 다 같은 상황을 가정하자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 값이 상수 P와 같다고, 자, 이 비율을 갖다가 상수 P라고 내비둡시다. 그러면은 사인 A는 7P고 사인 B는 3P고 사인 C는 8P가 된 상황이니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그 B가 7P 대 3P 대 8P와 같을 텐데, 공통으로 들어있는 P를 다 날려버리면은 7대 3대 8과 이 B가 같다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한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식 한 줄 적을 수 있고요. 그때는, 자, 어디서 많이 보던 식 아닙니까, 이거? 이 사인 법칙의 변형과 관련해서 얘기했던 내용을, 자, 이때 복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 삼각형 ABC에서 세 내각에 대한 사인 값의 B는요, 이 대변의 길이 B와 같다 그래가지고, 자,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각과 마주보는 변, 자, 이 길이 B, 삼각형 ABC에서 이 세 변의 길이 B, 이 B가 7대 3대 8과 같다는 거를 사인 법칙 때 공부했던 내용을 소환해가지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B는 7대 3대 8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 ABC에서 세 변의 길이를 갖다 우리는 비례상수 K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설정해 볼 수 있는 거 맞죠?
이변의 길이, 이변의 길이, 이변의 길이를 7K, 3K, 8K라고 설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내려오면서 이 세 변의 길이를 이렇게 본다면은 그때 우리는 주어진 문제를 보면은 이 각의 크기를 구하자 그랬어요. 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그 삼각형에서 한 네 가지 크기가 궁금하다면은 바로 우리는 코사인 법칙과 관련해서 뭔가 식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 느낌이 오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인 법칙 때 공부했던 내용 가지고 식을 끌어온 거고, 이제는 자, 이 세 변의 길이 보면서 코사인 A에 대한 식을 세웁시다. 각 A의 크기는 자, 요 내용을 보면서 바로 그 각 A의 크기를 얻어낼 수는 없지만 코사인 A의 값은 바로 얻어낼 수 있어요. 식 세워가지고. 그죠?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을 가지고 식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자, 분수식 세워야 되니까 짝대기부터 꺼놓고 분모 쪽에는 뭐라 식을 적을까요? 삼각형 안 그리고 바로 식 세웁니다. 이제 여기 각 A가 위치해 있으면 자, 팁을 좀 말하자면 여기 각 A가 있을 때는 자, 변의 길이 볼 때 A 말고 다른 거를 봅니다. 그러면서 2 곱하기 2변의 길이 곱하기 2변의 길이 해갖고 분모의 식을 작성해요. 그럼 2 곱하기 자, 38에 24, 24K제곱을 적어야 되는데 분모 쪽 K제곱이 분자 쪽 K제곱하고 나중에 약분될 거라서 그냥 K제곱 안 적고 자, 이렇게만 적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분자 쪽의 식을 작성하는데 자, 여기 또 각 A가 있으니까 그러면 변의 길이 볼 때 이 A 말고 또다시 이 변의 길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합니다. 자, 그러면 9K제곱 더하기 64K제곱 해서 일단 적는데 K제곱 어차피 분모 쪽에 있는 거는 약분된다고 생각하고 자, 그냥 K제곱은 빼놓고 이렇게만 적을게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빼놓지 말고 자, 이 각과 마주보는 변, 그러니까 대변의 길이를 보면서 제곱해서 여기다 적어야 돼요. 마이너스 A제곱 여기다 적어야 됩니다. 그럼 49K제곱 적어야 되는데 K제곱도 적지 않을게요.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럼 코사인 A의 값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정리해보면 분자 쪽이 9랑 여기 마이너스 9 날리면은요 64 마이너스 40 24입니다. 분자가. 분모에 24 곱하기 2가 있고 24, 24 쳐내면 2분의 1이에요. 정리해보면 코사인 A는 2분의 1이다라고 정리된 상황에서 지금 이 그 각 A의 크기가 당연히 삼각형의 한 내각으로서 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거는 너무 당연하고 자, 이런 얘기 너무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이 각에 대해서 코사인 A의 값이 2분의 1 되도록 하는 이 각의 크기는 자, 바로 결정되죠. 60도라고. 자, 그래서 각 A의 크기 60도로 결정해주면 되고요. 사인 법칙 때 공부했던 내용에다가 이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까지 활용해가지고 우리 자, 주어진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자, 우리 코사인 법칙과 관련해서 준비된 예를 쭉 보고 있는데 이 준비된 예 중에 마지막 질문이 이제 띄워져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봅시다. 삼각형 ABC에서 다음 등식이 성립한답니다. 그때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일까라고 질문이 띄워져 있고 자, 삼각형에 대해 이런 식이 성립한다 그러면 그 식에 사인 A, 코사인 B 이런 게 들어있으면은 우리 당연히 사인 법칙 또 코사인 법칙을 떠올리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단 사인 A, 사인 C가 보이니까 이 항목과 관련해서 자, 사인 법칙에 대해 식을 적어보자면 이런 식을 적어볼 수 있겠죠. 삼각형 ABC에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를 나아지 R이라 할 때 이 식이 성립할 거 아닙니까? 이 삼각형 ABC에서도 자, 그러면은 이 식을 좀 변형해 생각하자면은 사인 A하고 2R 자리 바꿔갖고 사인 A는 2R분의 A 또 사인 C와 2R 자리 바꿔갖고 사인 C는 2R분의 C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래서 사인 A는 2R분의 A고 사인 C는 값이 2R분의 C와 같다라면서 이 값들을 이 각각의 자리에 대입해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은 양변에 그 2R분의 1이 동시에 들어있으니까 양변에 2R 똑같이 곱해가면서 A는 2 코사인 B 곱하기 C라고 식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각형 ABC에서 이 식이 성립한다 그러면은 이 사인 법칙은 삼각형에 대해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니까 자, 이 내용과 연결지어 봤을 때 이 식이 성립한다면은 이 식도 성립하는 거예요. 이 삼각형 ABC에서. 그죠? 그래서 이 중간 결론에 우린 도달할 수 있고 자,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사인 법칙을 변형해서 이렇게도 식을 세울 수 있죠. 자, 사인 A 대 사인 C는 이 각의 대변의 길이비와 같다라면서 이런 식을 세울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비례상수 K를 이용해서 사인 A는 AK, 사인 C는 CK와 같다라고 각각의 값을 설정할 수 있으니 자, 사인 A와 사인 C는 AK, CK와 같다면서 이 값들을 이제는
자, 이 자리에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2R분의 A, 2R분의 C 말고요. A, K, C, K를 각자 자리에 대입하더라도 양변의 K분의 1 똑같이 곱해주면 A는 2 코사인 B 곱하기 C란 이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면요. 이 식들은 그 형태는 다르게 생겼지만은 출처 자체가 둘 다 사인 법칙, 똑같은 출처에서 그 유래가 된 거기 때문에 자, 어떤 식을 적용해 생각하든 사실상 같은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고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중간 결론에 어떻게 생각하면 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인 법칙에 대해 자, 공부한 내용을 떠올려 가면서 그리고 나서는요. 이 삼각형 ABC에서 이제 이런 식이 성립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코사인 B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볼 수 있죠. 코사인 법칙을 변형해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 앞서서는 코사인 B는 2CA분의 C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과 같다라고 식이 적혀 있었는데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칙 성립하고 덧셈에 대해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자, 자리는 우리 편한 대로 바꿔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서 이제 코사인 B에 대해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으니 그 값을 또 들고 와서 여기다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2 지워내고요. 뒤에 또 C가 곱해져 있으니까 C 지워낸다 보면 지금 A는 A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과 같다라는 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 삼각형 ABC에 대해서. 맞나요? 자, 그럼 양변에 A 곱해가면서 식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자, 양쪽에 똑같이 들어있는 A제곱 또 지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 B제곱 앞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 떼면서 B제곱 넘겨요. 자, 이항하면은 이런 식 성립하는 거 맞죠? 아, B제곱이 C제곱과 같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냐? 이렇거나 또는 이렇겠다라고 결론에 도달할 수 있죠. 자, B제곱은 C제곱과 같으면은 C제곱을 이항했을 때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0과 같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는데 인수분해 생각하면 B 플러스 C, B 마이너스 C 둘이 곱했을 때 0 나온다는 거니까 이 B가 C와 값이 같거나 자, 또는 B가 마이너스 C와 값이 같을 텐데 이 BC는요 삼각형 ABC의 변의 길이로서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자, B도 양수고 C도 양수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부호가 다르다? 자, 이럴 수는 없어요.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주어진 등식으로부터 이 삼각형에 대해서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반드시 성립할 거고 그 내용 연결지어 생각해서 식 계속 세워 내려온 결과 자, 우리 이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임을 확인해주고 있어요. 이 삼각형 ABC는 자, 우리 확인해본 결과 이등변 삼각형인데 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말해보자면은 자,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런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결론 낼 수 있겠죠.